네, 안녕하세요. 전기요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AND OR NOT 게이트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기본 논리 소자 중에 첫 번째 AND 게이트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유접점 회로를 기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유접점 회로를 봤을 때 실제 동작할 수 있는 접점이 A, B 두 가지가 있고 다르게는 입력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런 입력을 받아서 실제 접점이 동작하는 형태로서 혹은 다른 장치와 연결되어서 어쨌든 출력을 형성할 수 있는 보조 계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우리가 출력을 형성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출력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보조 계전기가 가지고 있는 순시 접점을 통해서 또 다른 출력을 형성할 수 있는 회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입장에서 보면 이 보조 계전기가 동작을 할 때, 다르게 말하면 1이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순시 접점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또한 1로서 표기가 될 거고요. 그럼 실제 다른 회로에도 출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즉 지금 이 회로에서는 출력이 곧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로를 보다 보면 회로가 이만큼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출력 이렇게 같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노란 영역의 회로만 주어진다면 단순히 위에 있는 접점들은 입력이고 아래쪽에 동그라미 표시된 것은 출력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회로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ND 회로는 입력이 둘 다 있을 때 출력이 생기는 회로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출력식으로 하면 곱의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논리 곱 회로, 혹은 유접점 입장에서 보면 두 입력이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직렬 논리 회로,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입력 AB가 모두 1일 때, 즉 동작을 할 때에만 출력이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봤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유접점 회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무접점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혹시나 이 회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이런 또 별도의 표현이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무접점 회로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출력은 보조 계전기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력과 같아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점을 찍어서 출력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표현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보조 계전기의 순시 A 접점이,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보조 계전기의 순시 접점이 A 접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B 접점으로 나왔다. 그럼 이 경우에는 실제 이 보조 계전기가 동작하면 이 접점이 떨어지면서 출력은 나타나지 않겠죠. 거꾸로 이 보조 계전기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접점의 회로에 붙어서 출력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보조 계전기가 1이 되면 다른 회로의 출력은 0이 되고, 이 보조 계전기가 0이 되면 다른 회로의 출력은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에는 이 무접점 회로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형태가 not의 표현이었죠. 즉, 반전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무접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서, 자, 우리가 이 AND 게이트에 있어서 논리식 같은 경우에, 혹은 다른 말로 출력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이 진리표라고 하는 것은 각 입력에,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이 입력이죠. 각 입력의 동작사항에 따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출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로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 우리가 입력 기준으로 A 같은 경우에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도 동작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조합의 모든 경우를 따져서 우리가 출력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간혹 한 번씩 요구가 되는 게 있죠. 이 진리표상에 이 입력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단순히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실제 하나의 규칙성을 조금 가져가시면 편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이 경우의 수는요, 이 접점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얘들도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입력이 실제로 두 개가 있으니까 2의 2승으로 해서 총 4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은 실제 입력이 이처럼 두 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입력이 3개다. 그럼 각 입력에 대해서 두 가지의 동작사항이 있고, 입력이 3개니까 2의 3승에서 8가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4개가 있다. 그러면 각 접점에 있어서 혹은 각 입력에 있어서 동작은 2가지가 있고 그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러면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입력이 1개라면 단순히 2의 1승에서 2가지가 나오겠죠. 단순히 0이냐 2이냐 이게 끝이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럼 이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진리표 작성하는 것을 챙기는 게 편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력이 1개입니다. 그래서 A 쓰고요. A에 대한 동작 사항은요, 단순히 동작을 안 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이 2개가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전체 가지수가 2의 2승에서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편의상 입력을 A, B 이렇게 2개를 주겠습니다. 항상 이 진리표를 작성하실 때는 맨 우측에 있는 입력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잡아 주십시오. 자, 항상 맨 오른쪽에 있는 입력에 대해서는 순서가 0, 1, 0, 1로 나옵니다. 즉 1개를 주기로 다른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입력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이 오른쪽 입력에 대한 이 변화 주기에 2배를 취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즉 이 오른쪽에 있는 게 1개 주기로 바뀌었다면 이에 2배수, 즉 2개 주기로 바뀌더라. 항상 시작은 0부터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입력이 3개다. 자, 그럼 이때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3승에서 8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편의상 그 입력을 A, B, C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항상 맨 오른쪽부터, 자, 맨 오른쪽은 항상 1개 주기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이 B에 대한 순서는 이놈이 바뀌는 거에 2배 주기로 적용을 해줍니다. 즉 0, 2개, 그 다음에 2개 다음에 다른 걸로, 다시 2개, 다시 다른 걸로, 다시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이 A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기준을 잡았을 때 2배수로 바뀐다. 즉 이 B가 지금 2개 주기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A는 4개 주기로 바뀐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0, 0, 0, 1, 1, 1,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끝으로 입력이 4개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모든 동작에 대한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입력을 A, B, C, D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야. 다른 앞에 했던 회로 기준과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항상 1개 주기로 바뀌더라. 이런 식으로 16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 D에 바로 왼쪽에 있으니까 2배를 해서 2개씩 주기를 해서 바꾸어 줍니다. 즉 2개, 얘도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요. 다시 이 왼쪽에 있는 이 B는 이 C의 2배, 즉 C가 2개씩 바뀌었다면 B는 4개씩.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2배를 하면 얘는 8개씩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그때 이 진리표가 나왔고 진리표 작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진리표에 대한 입력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입력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예를 들어 X라는 출력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출력은 오른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동작사항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표 작성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엔드 회로 같은 경우에 대한 진리표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엔드 회로는 2개 입력이 다 있어야만이 출력이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없을 때는 출력 안 나와요. 하나만 있을 때도 출력 안 나옵니다. 둘 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있어야만 출력이 나오더라. 그래서 A와 B가 1인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 출력식에 대입해서 보면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곱의 형태로서 표현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A와 B가 둘 다 0이면 당연히 출력 0이 나올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1이더라도 0 곱하기 1, 1 곱하기 0은 0이 나오겠죠. 1 곱하기 1하면 1이 나오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AND 게이트는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출력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진리표를 가지고 또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진리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력식 만드는 기준도 좀 챙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화면을 다시 이렇게 지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표를 가지고 논리식 혹은 출력식을 만든다. 그럼 그때는 항상 출력이 나오는 것만 살펴봅니다. 나오지 않는 것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말하는 논리식 혹은 출력식은 이런 그대로 출력에 대한 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 외에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자, 이놈이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A와 B가 둘 다 1일 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 출력식은 이 조건에 대해서만 수식으로 쓰면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식적인 입장으로는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실제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서 입력이 있을 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기준, 즉 동작을 했을 때 회로가 되는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작을 했을 때 회로가 되는 접점의 기준은 우리가 A 접점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A도 A 접점으로서 B도 A 접점으로서 표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출력식 자체는 A의 A 접점 도트 B의 A 접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바로 썼긴 했는데, 자, 실제 이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A도 1이고 B도 1일 때이지 않습니까? 즉 A와 B가 둘 다 1일 때 출력이 나온다. 즉 이 같은 가로줄에 있어서는 둘 관계가 무슨 관계? AND 관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줄에 있어서는 싹 다 출력식으로 쓸 때 이렇게 도트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고 다른 조건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럼 이 0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르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력이 없을 때에도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기준. 다르게 말하면 입력이 없을 때 회로가 이와 같이 회로되는 기준.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입력이 없을 때, 다르게 말하면 동작이 없을 때 회로가 회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접점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B 접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간단히 예시를 조금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임의의 회로가 있고 이에 대한 진리표가 간단하게 제가 뭐 예시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A, B 두 개를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고 X를 출력이라고 할 때 이 X에 대한 출력식은 어떻게 씁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진리표를 봤을 때 실제 출력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이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A가 0이고 그리고 B가 1일 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지금 이 기준으로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A가 1 그리고 B가 1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르게 보면은 실제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이 조건, 즉 동그라미 1번 조건 또는 2번 조건일 때 출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같은 가로줄의 입력 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AND로 묶을 수가 있는데, 다른 항에 있어서, 즉 다른 줄에 있어서는 뭘로 묶을 수 있냐? 우리가 방금 이렇게 말했죠. 이 조건 또는 이 조건일 때 출력이 나올 수 있다. 즉 다른 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R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할 때는 AN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트로서, OR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출력식을 잡아보면 일단 요것부터 쓰겠습니다. 이놈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A가 0 그리고 B가 1일 때. 자, 근데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비접점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 바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도트, B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을 했기 때문에 또는으로 연계되는 거 2번 적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 A가 1일 때 그리고 B가 1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를 든 이런 진리표에 있어서는 수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리식 혹은 출력식이라고 부르는 이놈을 작성을 한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같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AND로서 치부하고, 뭐 예를 들어 출력이 다른 라인으로 여러 개가 있다. 그럼 그때는 OR로 치부한다. 일단 요 기준만 체크를 하신다면 충분히 출력식은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봤던 무접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출력식이 있고, 진리표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진리표 작성 기준과 해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R 게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R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 유접점 회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유접점 회로부터 먼저 보면
입력항으로서 A의 A 접점과 B의 B 접점이 병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래쪽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회로 기준으로 무접점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또 별도의 어떤 표현이 더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요 출력과, 즉 출력을 만들 수 있는 이 보조 계정기와 이놈이 갖고 있는 접점을 봤을 때 A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나타나면 실제 이 접점이 달라붙어서 회로를 폐로시켜서 또 다른 출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즉 1의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놈이 0이라면 이놈은 동작하지 않으니까 이 출력도 줄 수 없는 0의 상태가 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쨌든 이 회로에 있어서는 이 순시 접점을 갖는 이 보조 계정기와 동작상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출력 이꼴 보조 계정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무접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이 이런 식으로 B접점으로 나온다. 그럼 그때는 실제 이 X의 동작상, 즉 출력 기준으로 봤을 때 이놈의 동작상과 실제 이 출력은 상반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낫을 달아서 회로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R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입력 중에 하나의 입력이 있어도 출력이 생기는 회로더라. 그래서 우리가 출력식으로 쓸 때에는 실제 플러스, 합의 형태로 쓰기 때문에 논리 합회로, 혹은 유접점 입장에서는 병렬로 표현하기 때문에 병렬 논리 회로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을 하면 이 유접점을 기준으로 두 개 입력 A, B 중에 어느 한 입력이라도 1이 되는 경우에 출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놈에 대한 논리식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는 걸 했습니다. 그럼 진리표 봐야겠죠. 자, 일단 일반적인 기준의 진리표인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0101 한 개의 주기로 바뀌고 있고, 이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은 두 배 주기로, 즉 두 개를 주기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시험에서는 이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자, 여튼 이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입력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하나만 1이 되는 경우에 출력 나와요. 그럼 당연히 두 개에다 입력이 있는 경우, 즉 두 개 다 동작하는 경우에 당연히 출력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수식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일단 둘 다 예를 들어 신호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출력 안 나오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1이에요. 우리가 수식적으로 보면 0 더하기 1은 1일 거고요. 1 더하기 0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1 더하기 1. 실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가 아니라 1이죠. 자, 어쨌든 이 개념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더하기 개념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OR 게이트는 수식적으로 더하기로 표현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진리표를 가지고 그럼 논리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 설명한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X는 우선에 요 조건을 1번, 이 조건을 2번, 이 조건을 3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에 대한 것부터 쓰면 A, 바, 도트,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R, 다른 라인이니까 OR이겠죠. 두 번째 조건 A, 도트, B, 바. 자, 그리고 다시 OR, 3번 조건 A, 도트, B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요거랑 수식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이 수식을 우리가 간략화시키면 요놈과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안내를 하고 있는 기준 하에서는 우리가 뭐 요놈을 간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안내를 드리자면 이 같은 경우는 실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일 법칙이라는 것을 씁니다. 일단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 동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항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실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우리가 동일 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언급을 하면 예를 들어 A 더하기 A 더하기 A가 있다. 즉 똑같은 것을 여러 개 더하면 결국 한 개 있는 거랑 같더라. 혹은 똑같은 것을 여러 개 곱을 하더라도 그냥 한 개가 있는 거랑 같더라. 다르게 말하면 이 한 개만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개로 쓸 수가 있고 밑에 것도 한 개가 있는 것을 여러 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동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경우에 이놈과 이놈을 묶고 이놈과 이놈을 묶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먼저 묶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은 것을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앞에 거를 보시면 B로 묶을 수가 있고 뒤에 것도 A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단계를 더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항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개념이 동일한 것에 A 접점과 B 접점을 병렬로 연결하면 1이 된다.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음 영상에 좀 다룰 건데 미리 이걸 적용하면 동일한 것에 B 접점, A 접점 병렬로 있을 때는 1.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B 접점, A 접점 병렬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좀 바꾸면 요게 1이기 때문에 A만 남을 거고요. 요게 1이기 때문에 B만 남아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정리하는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조금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자, 실제 우리가 요 진리표를 봤을 때 출력이 나오는 조건을 이놈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적어보면 A 바 도트 B 바가 될 겁니다. 그럼 실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X라고 하는 출력은 이 조건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조건 전체에다가 낫을 달아줍니다. 낫이 뭐가 아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아니면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다음 영상에서 다룰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할 건데, 드모르간 법칙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뭐 바가 있을 때는 각각의 항으로 쪼개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 있으면 A 바바 도트 바 B 바바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미리 또 한번 하자면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낫이 두 개지 않습니까? 실제 낫은 우리가 부정을 의미를 하는데 부정에 부정이 있습니다. 다르게 강한 부정은 우리가 긍정이라고도 하죠. 즉 낫이 두 개가 있으면 얘는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그냥 A 바바는 A가 되고 B 바바도 B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요 놈을 보시면 얘는 도트가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도트라고 하는 것은 직렬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직렬이 아닌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회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직렬이 아니면 무슨 회로밖에 없습니까? 그쵸? 병렬 회로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병렬과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리표를 가지고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기준과 이런 식의 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진작에 했던 이 출력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논리대수 혹은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조금 보고 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게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not 게이트입니다. 자, not은 실제 뭐가 아닌, 즉 부정을 의미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태가 반전이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 간단한 유접점 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지금 봤을 때는 앞서 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B접점을 가지고 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입력이 B접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출력이 딱 하나 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입력을 기준으로 동작이 된다라고 보면 실제 동작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회로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보조 계정기에는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동작할 수가 없겠죠. 다르게 말하면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0이 되겠죠. 근데 이 접점에 있어서 입력이 없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0인 상태라고 보면 이 접점은 회로에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통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조 계정기는 출력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A가 1일 때 출력은 0, A가 0일 때 출력이 1이 되더라. 상태가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접점으로 표현하면 이 not이라고 하는, 즉 반지를 의미하는 논리 기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에다가 이 not을 달아주면 이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된다? B접점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실제 출력은 이런 식으로 A 바와 같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논리식으로 쓴다면 출력은, 자, 예를 들어 이렇게만 쓴다. 그럼 이 출력은 A의 A 접점에 관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회로는 애초에 A 접점과는 동작이 반대인, 즉 B 접점을 사용했기 때문에 B 접점의 의미를 달아서 이렇게 not을 달아서 표현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진리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쨌든 상태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0과 1로 썼을 때
출력은 1과 0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진리표 가지고 우리가 출력식을 쓴다. 그럼 단순히 이 기준만 보면 되겠죠. x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0이네요. 이 0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표까지 한번 봤습니다. 솔직히 이번 영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and, or, not에 있어서 조금의 연장되는 내용이었다. 즉 진리표가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 겸 추가적인 내용을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점 해석하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